안녕하세요.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큐레이터 전지호입니다. 여러분, 지난 1주차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어떠셨나요? 1주차 과제와 필수 미션도 전부 하셨나요?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서포터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서포터분들께서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학습 노트를 열심히 채워나가면 여러분들도 멋진 애터미 리더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2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과정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주차는 다단계 아니야? 라는 주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와 현 주소를 알아보고 애터미의 차별화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는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경쟁을 안 하는 이유는? 네, 맞습니다. 애터미는 철저한 유통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럼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2주차에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설명하다 보면 꼭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시스템 소득 그게 정말 가능해? 라는 못 믿겠다는 반응이죠. 이번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왜 애터미 사업이 평생 소득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강의는 황준원 미래캐스터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기회가 찾아왔으며 왜 평생 소득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여러분. 저는 미래캐스터 황준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제가 전달드리는 주제들도 하더라도 벌써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변화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고요. 2부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에 가장 난리난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거대 AI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때려 박았더니 개발자들도 예상 못했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초거대 AI입니다. 자, 그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챗 GPT라고 하는 언어 인공지능 서비스거든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글로 입력을 해가지고 테스트가 가능한데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비판 내용 3가지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자, 원래 우리가 정보 검색할 때는 구글 검색해가지고 링크 타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정보 찾고 이랬잖아요. 앞으로는 검색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원하는 내용 3가지만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도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말로 말도 잘하고 글도 작성을 잘해줘요. 내가 다음 주에 퇴사한다는 이메일을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그 형식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영어로 하시면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또 보시게 되면은 문학 창작까지 가능해요. 자, 새와 사과에 대한 이런 시를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시를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싸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사실 잘 작성할 수도 있어요. 또 놀라운 점은 똑같은 명령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를 써주거든요. 뭐 이제 학교에서 숙제 내주거나 할 때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심지어 계산도 해줍니다. 이게 초등학교 수학 문제거든요. 그거를 갖다 넣기만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수식도 알려주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또 보시게 되면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죠. 요즘 디지털 시대에 정말로 각광받는 게 프로그래머, 코드 짜는 일일 텐데 이 챗 GPT, AI가 해줍니다. 이런 것들까지 가능해지다 보니까
야, 프로그래머도 앞으로 5년, 10년 뒤 정말로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언어 인공지능 정말로 난리가 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챗GPT는 무서울 정도로 뛰어나다, 위험할 정도로 강한 AI가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야, 지금도 이런데 5년, 10년 뒤에는 얼마나 더 발전이 될까요? 자, 또 이 초거대 AI가 그림도 잘 그려줘요. 똑같은 회사 오픈 AI에서 공개한 달리라는 서비스이고요. 우수 사례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파이더맨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사람 말을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고 생성을 해주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이미지 잘 만드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엄청나죠? 자, 또 다른 기능. 자, 이 그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테두리 밖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걸 상상해서 그리실 수 있으신가요? 자, 이 달리라는 인공지능 모델은 저렇게 확장을 해서 그려주는 아웃페인팅이라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림자, 색감 이어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완성된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잘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주식시장이 추락하고 있고 사람들은 충격받았다. 사진 스타일 이런 식으로 적었더니 실제로 이런 이미지를 10초 안에 4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쓸만한 이미지 있나요? 없나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필요한 것들을 생성해내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발전이 굉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지 만든 거 사람 작가, 화가의 그림보다 나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일이 펼쳐졌어요. 미국의 한 미술 대회에서 이 AI가 그린 그림이 출품이 됐는데 사람들을 제치고 우승을 해버린 겁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에요. 엄청나죠? 1등 할 만하죠? 자, 그래서 야, 이거 초거대 AI 엄청나구나 라는 얘기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들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렌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메타버스라는 트렌드 이제 익숙하시죠?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장비를 딱 착용하고 정말 실제와 같은 가상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년? 20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꽤나 장기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근데 벌써 아이들이 요즘 많이 하는 로블록스라는 게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의 초기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저렇게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이 게임 저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광고도 보고 여러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 안에서 게임 만들어 팔고 아바타 의상 만들어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연도 펼치고 있고요. 유명 브랜드가 아바타 의상을 아바타용으로 출시를 하기도 하고 삼성전자 역시도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시도도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원격 근무라든지 원격 수업 같은 것들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에 지금 보고 계신 겟더타운이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죠.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는 얼마나 발전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교육에 있어서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양이 실제로 해부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가상으로 해보게 된다면 도움되겠죠? 역사 수업도 내가 조선시대로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는 기술 분야다 보니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졌죠.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이 아예 사명 자체를 메타로 바꿔버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는 요소가 됐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로 유용하다라는 걸 지금 체감을 하시나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타사도 10년 이상 보고서 이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메타버스 용어에 휘둘리기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적인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앞으로 디지털 가상세계 생활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만 직업 기회를 가졌다면은 앞으로 아이들은 이런 디지털 가상 세계를 채워누는 수많은 일들에 종사를 하게 될 겁니다. 가상 세계를 건설하는 일, 그리고 연결하는 일, 디자인하는 일, 그 안에 재미난 컨텐츠를 채워두는 일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의 기회는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씁쓸한 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기회, 메타버스의 기회는 여러분들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의 기회입니까? 아무래도 다음 세대의 기회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세계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이런 세계에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요소까지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정리해 드렸고요. 이 두 가지 요소만 하더라도 너무나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장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태로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100세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린다 그레트니슨. 이 사람이 재미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수명 80세를 보고 있었을 때는 한 20살까지 전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부터 취직을 해가지고 평생 직장이죠. 종신교육 고용이 됐으니까 60세 정도까지 일을 해가지고 한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은퇴 자금 가지고 나머지 한 20년 동안 이제 살다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 이런 게 과거의 인생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3단계 모델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근데 80세 인생이 아니라 100세 시대가 되면서 수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전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간은 뭐 거의 비슷한데요. 대신에 일하는 시간이 80세까지가 될지 90세까지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쭉 늘어나게 되고 은퇴 시기는 밀려나는 거예요. 자,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평생 직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직장이 아니라 나의 직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100세까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1부에서 제가 첨단 기술 발달 두 가지만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굉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시대, 100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잘 되어 계십니까? 자, 우리 1부 내용 기억하시나요? 첨단 기술의 발달 진짜 대단하죠. 앞으로 100세 살아갈 때 이게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회를 또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먼저 초거대 AI 진짜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런 능력들 AI가 길러가게 된다면은 우리 사람은 어떤 능력을 길러가면 좋을까요? 앞으로는 시키는 것만 수행하는 역량이 아니라 어떤 역량? 앞으로 기계라든지 자동화 기술 그런 거 하는데 명령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우리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상상하고 기획하는 걸 길러가고 필요한 일들은 AI한테 시켜가지고 결과물을 뽑아낸다는 거죠. 자, 이걸 아이콘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예전에는 CEO 같은 사람들이 기획하고 상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키게 되면은 수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키는 대로 수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과거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직원들, 시키는 것만 일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 일자리가 사라지기만 하는 걸까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AI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상상하고 기획하고 명령하는 역량을 길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사진을 찍게 되면서 사진 작가가 망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데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인플루언서로서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누구나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되면서 PD 아니면 감독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애터미 분들이 하신 일과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프로슈머 경제가 더욱더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소비자, 시청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결과물로서 수익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또 앞서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프로슈머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 자, 디지털 가상세계가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각광을 받는 기술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고 하는 기술인데 들어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각각 가치가 다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거래 이력을 블록체인에 저장해가지고 그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간단하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컴퓨터로 그린 그림, 그리고 내가 폰으로 찍은 사진, 게임 열심히 해서 얻은 아이템, 내가 만든 유머 짤,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참여하면은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요즘에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웹 3.0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웹 3.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활용하는 인터넷 환경 역시도 진화를 해가서 3.0 버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거예요. 웹3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그 안에서 암호화폐, NFT라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코인과 NFT를 통해 가지고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권한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인스타그램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팔 수 있게, 좋아요 많이 받으면 그 좋아요가 코인으로 지급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웹 3.0이에요. 단순히 시청자 아니면은 소비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활동이 수익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스타벅스 역시도 이거를 진행을 합니다. 오디세이라는 건데요. 내가 스타벅스가 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퀴즈 풀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스탬프라는 걸 주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디지털 배지 같은 겁니다. 그걸 모으게 되면은 스타벅스의 뭐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배지, 일종의 배지 같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 역시도 단순히 시청자, 참여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라는 것이 바로 웹 3.0이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야, 뭐 메타버스 좋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로서 뭐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역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수도 있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이외에 미래 트렌드를 활용하기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돼요.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저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세상에서 고령자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이 와중에 노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돌봄, 뭐 케어 역할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로 살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고령화 요소를 한번 섞어보는 겁니다. 이 기회 요소를 섞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실금 패티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이제 노인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성인용 기저귀 패션쇼를 엽니다.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을 판다고 하더라도 고령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연화식이라고 하죠. 부드러운 음식,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령화 요소, 또 심리치료 요소, 이런 것들을 결합하시게 된다면은 미래 트렌드를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얼마나 많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퀴즈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했던 가구 구조는 무엇이었을까요? 4인 3인, 2인 1인. 보통 정답 못 맞추세요. 정답은 1인 가구입니다.
이때부터도 1인 가구가 제일 많았고 앞으로는 어떻죠? 앞으로 계속 늘어나요. 지금 33에서 앞으로 쭉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혼자 살아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위기에 처한 산업들도 있겠죠. 기존 가족 구조와 관련된 산업들. 자, 그리고 1인 독거노인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케어, 그리고 심지어 고독사 문제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신 일은 아무래도 인맥이라든지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각종 미래 트렌드 요소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게 된다면은 과연 기회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1, 2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평생 직장은 좀 위험한 것 같죠? 끊임없이 변화를 하거나 100세 동안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평생 직업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슈머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자, 소비자, 참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와중에 나 자신을 플랫폼화를 시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자체가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인맥이나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나를 오가는 사람들을 토대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여러분들의 아주 밝은 미래를 응원 드리면서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준원 큐레이터의 미래에 대한 신선한 큐레이팅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100세 시대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분명히 위기일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주차 2차 시에서는 본격적으로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알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영상을 시청하신 후 최용석 세일즈연구소 대표님의 시스템 소득, 파이프라인의 힘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용석 대표님의 강의 후에는 문빛의 스타마스터님의 나만의 소비 플랫폼 구축하기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물건, 정보의 이동 공간인 플랫폼. 플랫폼 안에서는 서비스와 정보가 공유되고 교환되면서 수많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플랫폼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지금, 플랫폼 중심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중심 기업만이 이익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 모두 승자가 되려면 누구나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 기업의 독식이 아닌 모두가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세상. 아자몰은 개인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어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도전.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글로벌 초일류 기업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갖춘 아자몰. 아자몰은 가전제품, 패션 의류, 친환경 신선식품, 홈 인테리어, 유아동, 스포츠 등 다양한 상품은 물론 가전케어, 꽃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까지 제공합니다. 애터미 쇼핑몰에서와 같이 아자몰에서도 구매하시는 모든 상품에 PV가 발생됩니다. 아자몰은 고객의 성별, 나이,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제안합니다. 개인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자몰.
아자몰의 주인공은 이제 당신입니다. 아자몰에서는 모두가 가치 제공자인 동시에 이용자가 됩니다. 아자몰은 애터미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플랫폼을 다시 만들면서 가치의 무한 확장을 이루어내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허브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는 국내 최대 인터넷 멤버십 쇼핑몰 아자몰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경영 목표 중에 하나가 유통의 허브, 모든 유통은 애터미로 유통의 허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제품을 우리가 이제 취급하는 그런 종합 유통회사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허브가 되는 거예요. 500만이라는 회원이 넘어가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네. 회원 모두가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꿈을 현실로 바꾸어낸 아자몰. 이제 아자몰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원이 플랫폼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이 플랫폼의 오너가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자몰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일즈연구소 셀렙 최용석입니다. 여러분, 워라밸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머라밸이라는 겁니다.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보다 머니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머니, 바로 소득입니다. 이 소득은 일한 결과로 얻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 사업이나 자산의 운용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한 결과,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 사업, 자산의 운영입니다. 결국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득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꿔 말하면 소득을 위해서는 일을 하든 자산을 굴리든 평생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평생 일한다는 게 말처럼 쉬울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시스템 소득과 파이프라인의 힘입니다. 근로, 사업, 자산 운영으로 인한 일정 소득이 죽을 때까지 평생 유지된다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계속되려면 다양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되고요. 근로나 사업에 필요한 능력도 갖춰야겠죠. 갑자기 아파도 안 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 쉬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어떤 변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 짜인 듯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변화 없이 흘러가야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통상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바람일 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소득이 바로 시스템 소득입니다. 소득에는 종류가 있죠. 그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득이라 칭하는 것은 종합소득인데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부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할 소득의 개념이 바로 시스템 소득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나 사업, 자금 운영에 활동 없이 시스템만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저희에게는 아주 가까이 있는 애터미를 통한 소득이 바로 시스템 소득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돈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죠? 오래 고민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돈을 위해 돈을 벌고자 일하고 있다는 답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의 합을 물통에 든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통에 든 물은 지속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마르기 마련이죠. 물은 수도관,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한 물통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인 중 어떤 게 더 탐나시나요? 물이 철철 이렇게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진 묵직하고 큰 물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앞으로 물 걱정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겠죠? 반면 찔끔찔끔 흐르는 물은 이 답답하지만 평생 얻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내가 무엇을 하든 계속 물을 공급해주는 파이프라인, 또 다른 안정감은 물론이고요. 시간적인 여유와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떠세요?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매일 소량의 물을 얻을 수 있지만 날이 무척 덥거나 예기치 않은 가뭄이 닥치면 물을 왜 꿀꺽꿀꺽꿀꺽 이렇게 시원하게 마셔야 할 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준비만 잘하면 물통과 파이프라인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넘어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나를 위해 돈이 저절로 움직이는 시스템, 돈을 버는 시스템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 시스템 소득은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죠.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조건을 만들기까지 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구축하기만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아예 손을 놓고 있어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 시스템 소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소득 파이프라인의 구축, 즉 시스템 소득은 권리 소득, 패시브 인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건물을 짓고 세입자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임대 수입이 있죠. 작사가나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어서 재생될 때마다 받는 음원 수입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책을 출판한 작가가 책이 팔릴 때마다 받는 인세 수입도 들어보셨죠. 요즘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들어오는 수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약간 좌절하게 됩니다. 그거 건물주여야 가능한다는 건가? 갑자기 작곡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뭐 책은 아무나 쓰냐? 유튜브 구독자 그 100명도 어렵던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건물을 지어서 수입을 얻는 것과 인기 작사가 작곡가가 되는 것, 베스트셀러 작가, 거기에 인기 유튜버가 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죠. 누구나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도구를 얻을 수 있는 곳, 나만의 소비 플랫폼을 구축해서 평생 소득을 창출하는 애터미 비즈니스가 그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가치주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 아닌가요?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이것들이 누적되면서 삶은 더욱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고민되신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긴 시간, 하루하루가 모두 기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죠. 살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몇 개일까요? 파이프라인 우화의 저자 버크 헤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를 살되 미래를 계획하라. 연금, 주식, 채권, 사회보장, 부동산 등 파이프라인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한 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계십니다. 파이프라인은 마르지 않기에 하나만 더해줘도 그 이상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나의 소득 체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미 가진 파이프라인에 균열이라 누수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일즈연구소 셀렙의 최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문비채입니다. 소비가 돈을 지출하는 것만이 아닌 소득이 되어 돌아오는 일. 너무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게 곧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비가 소득이 되고 소비가 곧 플랫폼이 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플랫폼 하면 대부분 대기업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플랫폼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자든 서민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가 좋든 싫든 평생 소비를 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소비를 하는가에 대한 선택만 다를 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소비자 유형인데요. 단순히 소비만 하는 컨슈머, 사업성 소비를 하는 프로슈머, 그리고 똑똑하게 소비하면서 돈을 버는 스마트 슈머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비 플랫폼을 한마디로 정의했듯이 소비를 통해 소득을 만드는 스마트 슈머가 바로 소비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애터미에서 별명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요. 애터미에 미쳤다고 해서 애터미의 미인. 애터미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구매해서 제품 체험을 하려고 해서 애터미의 신상녀. 저를 아는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들이에요. 이런 제 별명들 참 재밌죠? 그런데 이게 괜히 붙여진 별명들이 아니거든요. 제 별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는 저만의 애터미 소비 플랫폼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애터미만의 제품력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애터미의 가장 큰 사업성은 바로 제품이죠. 물론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애터미 제품으로 마트 체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나만의 소비 플랫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센터의 파트너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해요.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소비자 앞에서요. 해모임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파트너와 함께 드세요. 이처럼 소비자들 앞에서 일부러 애터미 제품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서 내가 애터미 제품의 모델이자 광고업자가 되는 것이죠. 현대인의 소비 습관은 대중매체의 광고 효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반복된 광고 효과에 의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반복 광고의 효과를 제 소비 플랫폼으로 활용했어요. 저는 파트너들에게 소비자를 만나고 미팅할 때도 왜 굳이 외부에서 식사하세요? 애터미 제품으로 식사하세요.
애터미 제품으로 한상 차려놓고 식사 후에는 건강기능식품 같이 챙겨 먹고 애터미 커피도 마시고 애터미에는 간식도 있잖아요. 식사 후 티타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애터미 화장품 체험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좋았던 경험과 감동을 있는 그대로 소비자들을 만나서 전달하다 보면 애터미 제품을 함께 써주고 나의 사업성을 소비하는 파트너가 구축되면서 돈이 되는 소비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애터미는 진입비, 유지비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소비자는 생필품이 떨어지면 사서 쓰지만 애터미를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과 동시에 애터미의 전 제품을 무조건 사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애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중에서도 해모임에 너무나 반해서 나는 애터미에서 평생 해모임을 사서 먹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느낀 감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나처럼 제품에 반한 사람들이 내 밑에 또 만들어지고 나는 애터미에서 무조건 성공하겠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 성공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째, 제품을 빠르게 구매하고 빠르게 써보기. 둘째, 제품을 빠르게 홍보하기. 셋째,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소득이 된다고 알려주기. 즉, 내가 감동을 느낀 제품들은 홍보할 수 있는 힘을 주기에 나를 성공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성공 도구가 되어줍니다. 성공 도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아까 제 별명 중에 애터미의 신상녀라고 소개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강력한 성공 도구로 또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매해서 써보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신상품에 반하면 반할수록 저의 성공은 더욱더 강력해질 테니까요. 애터미 센터마다 다 분위기가 다를 테지만 저희 센터의 경우 출근하는 분들에게 매일 한두 시간만 더 열심히 움직이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사업자들이 오토 판매사에 도전할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때보다 뭔가에 도전하고 더 도전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움직이는 과정에서 결국 나만의 소비 플랫폼이 구축되게 되거든요. 사업자들이 오토 판매사에 도전하기 위해 자기만의 소비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오신 모든 분들도 자기만의 소비 플랫폼을 구축해서 애터미 사업의 멋진 성공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싸고 좋은 제품을 열심히 사용하고 주변에 전하면 나만의 소비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부의 파이프라인과 시스템 소득, 소비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막연하게 느껴지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3차 시 주제 강의는 이런 애터미를 통해 소비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미 멋진 성공자의 길을 가고 계신 여러분들의 애터미 선배 사업자분들에게 들어보는 성취 스토리인데요.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가 애터미를 만나 인생 역전한 이야기 속에서 애터미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후에는 후원 수당의 이해를 간단히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다시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의 후원 수당을 통해 시스템 소득 받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3차 시 주제 강의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삶이 성형된 초긍정 파워의 아이콘 크라운 마스터 박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왜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애터미를 통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는지 솔직한 이야기들과 함께 애터미의 놀라운 인쇄소득 시스템인 후원수당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명과 함께라면 애터미 초보자님들도 이해가 쑥쑥 되실 테니 믿고 따라오세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엔 불안감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며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렸어요. 또 저희가 신혼 때 경매에 들어가 있는 집에 전세를 잘못 들어가서 전세금을 다 날리는 일을 겪었거든요. 시작부터 큰 빚을 졌던 거죠. 제 불안은 그런 경제적인 궁핍들에서 시작된 거죠. 정말 그 시기를 생각하면 어둡고 캄캄한 터널 속이 떠올라요.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바로 해모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죠. 저는 그 당시 수술 후에 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 조금이라도 좋다는 건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해모임으로 애터미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확실히 꾸준히 먹으니까 달라요. 진짜로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나 싼 거예요. 정말 의아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어떻게 싸게 판매할 수 있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호기심 때문에 직접 세미나에서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냐고요? 아, 이 사업이다. 내 인생을 바꿔줄 사업.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험도 영업이잖아요. 팔아야 하고 팔아서 소득 남기고 마진 남기는 거. 그런데 애터미는 판매가 아니었어요. 아, 이거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성공할 수 있겠는데? 애터미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20년 넘게 교사를 했는데요. 직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 제일,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이리저리 일을 벌리고 사고 치는 타입이고요. 저 역시도 그런 제가 늘 불안했는데 이상하게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불안감이 싹 사라졌어요. 제 뒤에 성공 보장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만난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터미에 몰입하고 싶어서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반드시 6개월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올인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당신 또 뭐 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도대체 몇 가지 일을 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남편에게 여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직접 알아봐 라고 권했어요. 그때도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그런데 당신이 직접 알아보고 괜찮다고 느끼면 나를 안 도와줘도 되니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국내 포털 사이트에는 정보가 없었고 그나마 구글에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가 11개 정도 올라와 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대요. 오너 마인드도 좋고 제품도 좋은데 가격도 착하니 남에게 피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열심히 해봐라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응원과 함께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답니다. 보통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삶의 문제 절반 이상은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한 후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가족 간에 큰 소리 나거나 싸울 일도 없어요. 서로 여유가 있으니까 더 다정하게, 사랑도 더 표현하게 되죠. 이 정도면 애터미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일단 세미나장에 직접 가보세요. 가서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알아본 뒤에 판단하세요. 내 삶을 일으키고 싶다, 바꾸고 싶다, 이런 열망이
강렬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애터미 세미나가 생각을 바꿀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애터미를 만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애터미와 함께라면 인생 성형 가능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성공의 꿈을 애터미와 그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터미 사업의 꽃, 내가 먹고 쉬고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소득, 그 중에서도 후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애터미 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애터미 사업이란 쉽게 생각하면 다니던 마트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다니던 대형마트나 시장 대신 애터미 마트를 통해 물건을 사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이죠. 애터미에서는 이걸 마트 체인지라고 부르는데요. 우수한 제품력의 애터미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다 보면 어느새 애터미 이용자에서 애용자로 변하겠죠. 그렇게 내 주변에도 애터미를 자랑하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의 소비와 함께 그 사람들의 소비까지 누적이 돼 수당이 발생합니다. 쓰면 쓸수록 돈을 버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사업이 바로 애터미랍니다. 본격적으로 애터미 회원 등급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의 회원 등급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인 PV를 기준으로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등급이 되기 위해 취득해야 할 최소 달성 PV는 누적 본인 매출 기준이며 하위 그룹 실적에 의한 당월 회원 등급은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첫 번째 회원 등급은 PV가 누적 1만에서 30만까지 달성된 단계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 등급은 누적 30만 PV 이상 또는 회원으로서 전월 하위 그룹 소실적이 60만 PV 이상이면 됩니다. 특약점 등급은 누적 포인트 70만 PV 이상 또는 에이전트로서 전월 하위 그룹의 소실적이 140만 PV 이상이면 됩니다. 네 번째 대리점 등급은 누적 150만 PV 이상 또는 특약점으로서 전월 하위 그룹 소실적이 300만 PV 이상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판 등급은 누적 240만 PV 이상 또는 대리점으로서 전월 하위 그룹의 소실적이 480만 PV 이상을 달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소실적 그룹이란 나의 하위 좌우 라인 중 실적이 더 적은 쪽의 라인을 말합니다. 후원 수당의 수급 조건과 지급일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애터미에 신규 가입한 회원은 본인의 PV가 1만 이상이 되어야 하위 라인에 누적된 PV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의 왼쪽, 오른쪽 라인이 각각 30만 PV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만 30만 PV를 달성하고 다른 한쪽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PV는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니 걱정 마세요. 나의 하위 좌우 라인이 각각 30만 PV 이상이 누적됐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표와 같이 매출 PV의 직급별 점수에 따라 후원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후원수당이 발생된 이후 다음 날에는 나의 하위 매출 PV는 모두 소멸되고 0에서부터 다시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소멸된다고 해서 파트너의 포인트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당받는 계산법에서 없어진다는 것이니 놀라지 마세요. 더불어 나의 PV는 소멸되지 않고 평생 누적되면서 나의 회원 등급 기준이 됩니다. 나의 좌우 하위 라인들의 실적이 다를 텐데 어느 걸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까요? 정답은 누적 PV가 작은 라인, 소실적 라인을 기준으로 후원 수당이 산정됩니다. 후원 수당은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의 소실적 기준으로 1일 마감 정산 후 일주일간 합산하여 그 다음 화요일에 회원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일요일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후원 수당 제도엔 애터미만의 아주 특별한 정책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5천만 PV라는 상한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일부 최상위 계층에게만 수익이 집중되는 방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위도 아래도 모두 행복할 수 있게 초기 사업자를 배려한 정책입니다. 이로써 부의 쏠림 현상 방지와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었기에 지금까지 마케팅 플랜이 단 한 번도 수정된 일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후원 수당의 지급 방식은 총 매출액의 35%에서 직급 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을 뺀 금액으로
회사 총 매출 PV의 44%를 일일 발생한 회원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금부터는 후원 수당 발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내가 30만 PV를 적립해 내 하위 라인 PV를 나에게 쌓을 수 있는 에이전트 등급을 얻었습니다. 내 밑으로 좌측 라인에는 큰언니, 작은언니, 조카, 우측 라인에는 고교 동창들이 등록되었습니다. 내 좌측 라인의 가족들이 총 45만 PV를 적립했지만 후원 수당은 포인트가 더 적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우측 라인인 고교 동창 A와 B가 30만 PV 미만을 달성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후원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터미는 30만 PV를 달성할 때까지 그동안 쌓은 PV를 소멸시키지 않고 누적하는 무한 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애터미는 여러분이 성공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돕는 성공 동반자니까요. 이번 사례는 나의 PV 점수가 30만이고 우측 라인에 누적되었던 20만 PV에서 고교 동창 A가 10만 PV를 더 적립해 총 30만 PV가 되었네요. 드디어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PV를 당일 정산하여 점수로는 15점, 금액으로는 약 6만 5천 원이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원 수당이 지급된 후 하위 라인의 PV는 소멸된 후 0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의 PV는 소멸되지 않고 평생 누적되며 나의 회원 등급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나는 애터미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70만 PV를 적립했습니다. 좌측 큰언니 라인도 열심히 마트 체인지를 해 75만 PV를 적립했습니다. 우측 라인의 고교 동창 A와 B가 각각 10만 PV로 30만 PV 미만을 기록해 안타깝게도 후원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측 라인이 30만 PV가 될 때까지 PV는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는 것 아시죠? 상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터미는 여러분들의 수당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나는 지속적인 마트 체인지 덕에 80만 PV를 적립하였습니다. 나의 좌측과 우측 라인을 살펴볼까요? 좌측 라인 역시 열심히 마트 체인지를 한 덕에 75만 PV를 적립했습니다. 우측 라인도 열심히 마트 체인지를 해서 고교 동창 A가 50만 PV, B가 20만 PV로 도합 70만 PV를 적립했습니다. 소실적 PV가 70만 PV로 후원 수당 점수 30점이 발생해서 약 13만 원의 후원 수당이 다음 주 화요일 지급됩니다. 나의 PV는 역시나 소멸되지 않으며 나의 하위 라인 좌측과 우측의 PV만 소멸되고 새로 시작됩니다. 이번엔 나의 하위 라인들의 PV당 점수와 산정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30만 PV를 달성했다는 가정하에 나의 좌우 하위 라인들이 30만 PV씩을 달성하면 15점이고 수당으로는 약 6만 4,5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좌우 라인이 70만 PV일 때는 30점으로 계산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만 9천 원이 되는 겁니다. 좌우 라인이 150 PV면 60점으로 계산돼 약 25만 8,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위 라인 중 PV 점수가 더 낮은 쪽엔 소실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실적의 PV가 30만 PV가 넘으면 후원 수당이 발생된다는 점, 또 후원 수당의 점수는 5천만 PV까지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애터미만의 상한선 제도는 일부 최상위 계층에게만 수익이 집중되는 방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초기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상생의 방식인 것이죠. 아무리 늦게 시작한 사업자들이라도 열심히만 한다면 애터미에선 누구나 1번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상한선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후원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후원 수당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물건을 열심히 쓰고 또 그 좋은 물건들을 주변에 알리고 나누다 보면 나도 어느새 후원 수당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후원 수당의 출발, 지금 바로 마트 체인지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는 뛰어난 제품력입니다. 대부분의 애터미 사업자분들 처음에는 소비자로 시작했다가
제품에 반해서 사업까지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뛰어난 제품력에 비해 저렴한 가격 역시 매력 포인트였고요. 가격이 높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죠. 두 번째는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입니다. 정말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소득을 만들 수 있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마케팅 플랜 설명을 듣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이거 알아줬어요. 알 것 같아도 아니고 그냥 알아줬다. 어설프게 이해하거나 얄팍하게 깨달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개념이 확 들어오면서 단번에 알아줬던 거예요. 인쇄소득이란 곧 시스템 소득을 말하는데요.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인 거죠. 노동소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노력이나 정신적인 노력을 들여서 얻어지는 죄화를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은 노동소득이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몸을 쓰고 머리를 쓰면서 일을 할 때만 발생하는 소득. 여러분,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합니다. 내가 휴가를 가도, 아파서 누워 있어도, 의욕없이 잠만 자도, 심지어 내가 죽어도 소득은 계속 발생합니다. 자식과 손자까지 줄줄이 상속이 됩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연금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어떤 연금이 이렇게 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말은 좋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거지? 먼저 애터미에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생필품들을 주문하세요. 그럼 물건을 살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겠죠. 나의 포인트가 평생 누적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우리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쓰면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알리겠죠. 그러다 보면 나 때문에 애터미를 쓰게 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럼 그 포인트가 나의 하이에 또 쌓입니다.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내 밑에 두 개의 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쉽게 오른팔, 왼팔 라인이라고 할까요? 이 오른팔, 왼팔의 하이 라인들이 계속 물건을 싸니까 포인트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겠죠. 이런 오른팔, 왼팔 라인에서 각각 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6만 원의 후원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다. 애터미, 좋은 건 함께 나누자는 아름다운 상생의 정신으로 출발한 기업이잖아요. 나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하이 회원들 역시 똑같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분배를 받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는 게 뭘까요? 바로 생필품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모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쓰니까요. 요새 마트 가면 돈을 쓰는 만큼 포인트로 적립해주죠.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마트에 주기적으로 가서 돈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포인트 마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가능합니다. 그냥 쉽게 애터미 마트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터미에서 무언가를 살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요. 여기까지는 마트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 포인트를 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포인트로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죠.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재화로 돌려받는 거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선 그저 자신이 필요한 걸 사서 썼을 뿐인데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또 나와 연결된 다른 회원들이 만드는 애터미 포인트가 나에게도 쌓이는 소비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판매원도 혼자 파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영업사원 혼자 아무리 뛰어봤자 혼자서 올릴 수 있는 실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 파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튼튼한 소비자 그룹, 멤버십을 구축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애터미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꾸준하게 모두가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오래,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소비자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품이 너무 좋고 가격도 좋아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알리고 소개를 했어요. 매일매일 전화해서 애걸복걸했냐? 아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구매하는 매출이 생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이 현실이 된 건 사업하고 6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정말 6개월 후부터 차츰차츰 자가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혼자 멤버십을 만들었지만 이제 나도 자가 매출이 생겼으니 내 밑에 사업자가 생긴 거죠. 멤버십.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서히 시스템 소득을 발생시킬 시스템이 생겨가고 있던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좋은 제품을 꾸준히 쓰고 주변에 꾸준히 알리고 권하는 거예요. 내 밑으로 계속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에 와도 그 사람들이 내 돈을 벌어다 주는 거니까요.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어떠세요? 설마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후원수당은 나부터 소비하고 사람을 계속 만나서 소비하도록 제품을 자랑하고 전달해야 발생이 됩니다. 만일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나만 쓴다면 아주 적은 금액의 소득만 발생이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소득은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은 시스템이 완성되어야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완성되지 않은 시스템 소득은 금방 끊어지거나 소득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나만을 위해서 뛰는 건 잠깐이에요. 길게 본다면 결국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그룹 안의 사람들에 대한 후원 역시 멈추지 않았고요. 지금 당장은 잘 따라오지 못하고 또 반응이 미비한 파트너도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꾸준하게 후원했을 때 결국 해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애터미의 창립 정신이기도 하고요. 저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저렇게 애터미가 좋다고 얘기를 하나,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터미를 시작하고 맨 처음 수당은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알고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반드시 3년 안에 연봉 1억 클럽에 들어가겠다고 다짐했고 약 1년이 지난 후 약 2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생기면서 그 이후로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500, 700 이렇게 수당이 늘어나면서 제 예상을 앞당긴 2년이 지났을 즈음에 연봉 1억 원을 받는 애터미 사업자들이 모인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번번이 실패만 하던 제가 말이에요. 지금이요? 4억 이상 연봉자들의 모임인 크라운 클럽에 들어와 있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삶이란 무탈하게 잘 흘러가다가도 돌연 얼굴을 바꾸곤 하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갑작스런 사고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방어하고 대처해야 할지 늘 허둥대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변수로부터 당당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유가 생기니 주변이 보이고 또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제가 가장 뿌듯한 순간도 내 사람들이 성장하고 내 그룹 전체가 함께 커질 때예요. 처음은 나를 위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를 후원하고 나의 후원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성취감과 감동은 정말 내 성공보다 몇 배는 더 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을 잊지 못해서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인쇄소득 받는 법, 후원수당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애터미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하는 소비가 곧 소득으로 연결되고 생활비가 사업자금이 되고 생활이 곧 사업 그 자체가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애터미와 함께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으면서 애터미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 사업자들의 이야기가 사업자 여러분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2주차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미래와 파이프라인,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도 시스템 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제 강의에 이어 과제가 있죠. 박한길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중 2단계, 결단에 대한 과제 학습으로 2주차 강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학습 이후에는 무엇이 남아있죠? 네, 바로 미션 수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책 읽기부터 미팅 참석까지 서포터분들과 함께 열심히 미션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3주차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세마 큐레이터 전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